안녕하세요. 옆집 검샘의 별종입니다. 포토샵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종종 뽀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뽀샵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진을 본인 마음에 들게 수정한 걸 뽀샵이라고 합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왕초보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소한 한글과 파워포인트는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시는 분이 들어와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수업을 나간다기보다는 포토샵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이라는 곳에서 새 문서를 열으면요, 새 문서 창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저장할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뭐 깜빡하고 안 적어졌다고 그래서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장할 때 다시 이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오른쪽 꺽쇠를 누르면 단위가 쭉 나와 있는데요.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근데 포토샵 배울 때는요, 픽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아랫부분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하시고요. 그 밑에 배경 콘텐츠는 화이트, 흰색으로 되어 있나 그것만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크기를 줘보겠습니다. 우선 1000에 800으로 줘보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게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새 문서의 창입니다. 마우스를 왼쪽 맨 아래쪽 갖다 대면 100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작업창이 100%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숫자를 3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30%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업창 위치도 작업자 맘대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 줄이는 데서 마우스로 꾹 누르고 움직이면은 놓고 싶은 곳에 갑니다.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진 저장해 놓은 곳에 가서 사진을 열고 싶은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화면 구성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해 놨는데요. 지금 맨 위에 줄이 메뉴 표시줄입니다. 그리고 파란 사각형 있는 부분이 옵션 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나 다른 것, 약간 다른 것, 도구 상자라는 것이 이렇게 왼쪽에 세로로 쭉 있습니다. 여기는 그 꺽쇠를 눌러보면 한 줄로 됐다, 다시 누르면 두 줄로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작업자가 편한 대로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두 줄로 하는 게 편해 갖고 두 줄로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까만 테두리 안에 하얀 부분, 그게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창입니다. 일종의 도화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서 움직일 수 있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작업창 왼쪽 아래에서 숫자 써준 부분 있지요. 거기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을 보면은 66.67%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진에 비해서 작업창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100으로 주고 엔터를 쳐보면은 오른쪽 세로 부분과 아래쪽에 스크루바가 생길 겁니다. 지금 모서리 부분에 양방향 화살표가 보이죠? 이때 마우스를 눌러서 밖으로 끌어내면 작업창이 커집니다. 설명하고 있는 사진 오른쪽으로 보면 하얀색 사각형이 길게 보이죠?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하는데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 이거를 팔레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와 히스토리는 작업 내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기르면 좋습니다. 작업할 때 그 내역이 쭉 나오니까요.
이 팔레트 부분 필요 없는 건 지울 수도 있습니다. X 눌러주면 지워지고요. 여기도 지워주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한글판에서는 아마 매니줄에 창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작업 내역, 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으면 숨겨주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내고 작업자가 자유제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불러올 때 배열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 설정하려면 편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누르고 K를 눌러주면은 환경 설정하시는 창이 뜨는데 그때 두 번째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체크 부분을 해제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한번 해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클릭하고 열기로 가서 사진 저장해 놓은 곳을 찾은 다음 한 3개 정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하면은 하나, 둘, 3개가 열려 있는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끌어와서 떼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단식으로다가 정렬하게끔 열겠습니다. 나와 있는 창 다 닫아주고요. 컨트롤 K 눌러서 환경 설정을 엽니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두 번째, 요 세 번째, 네 번째 체크된 걸 해제하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고 나서 다시 파일 열기로 가서 사진을 한 3개 정도 다시 지금 6개를 열었어도 계단식으로 쭉 따로따로 떨어져서 열린 게 보이지요. 도구 상자로 저장된 그림을 열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포토샵 하자면 가장 중요한 도구 2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동 도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에 있지요. 이건 항상 사용합니다. 이동 도구는 꼭 필요해요. 이렇게 이동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집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 그림을 움직일 때는 항상 이동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새 문서를 열어서 선택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새 문서 사이즈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1000에 800으로 열겠습니다. 기본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창이 하나 열렸죠. 이게 새 문서입니다. 새 문서를 적당한 곳에 놓고요. 지금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까만 네모 모양을 따다가 새 문서로 옮길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네모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도구 오른쪽 아래에 점이 보이죠. 거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또 4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사각 모양을 선택하고 싶은 곳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까만 사각형 바깥쪽으로 깜빡깜빡거리겠죠. 지금 이동 툴을 꼭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새 문서로다가 선택한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꼭 누른 상태에서 놓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이번엔 원 모양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보라색 원만 따갈 거거든요. 다시 선택 툴 눌러서 선택 도구를 펼친 다음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사각형 부분이 깜빡거리면은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 해제를 해줍니다.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따올 부분을. 지금 원 부분이 깜빡이지요. 이동 툴 다시 선택하고 원을 끌고 갑니다. 지금 보라색 원만 딸려갔지요. 같은 방법으로 선택 툴 선택한 다음 사각형 빨간 부분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동 툴 선택하고 다시 끌고 갑니다. 이번엔 팔레트에서 레이어 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화지 하얀 부분이 맨 아래 제일 먼저 그린 겁니다. 흰 도화지, 두 번째가 검정 사각형, 세 번째가 보라색 원, 맨 위에 그려져 있는 거가 빨간 사각형입니다. 포토샵 배울 때 이 레이어 창을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포토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레이어 창을 빨리 알아보기 위하여 레이어 창 이름을 주겠습니다. 지금 더블 클릭하고 검정 사각형이지요.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더블 클릭하고 다시 거기서 또 더블 클릭해 줍니다. 바꿔줄 거. 보라색 원이지요. 엔터 쳐주고 또 더블 클릭해서 빨간 네모라고 하든지 사각형이라고 하든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어 창에 레이어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레이어가 평균 20-30개씩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 이름 안 주면은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림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불러온 사진 오른쪽 레이어를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경우 이름을 안 주면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 처음부터 아예 레이어 이름 주는 걸 습관화 들이면은 편해집니다. 이번엔 흰색 도화지 열었던 거를 배경색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 툴 하얀 부분이 전경색이거든요. 지금 흰색과 노란색 그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보이죠? 그걸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흰 바탕색에 노란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전경색이 노란색인데요. Al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전경색인 노란색으로 바탕색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었지요. 이번엔 전경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경색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바꾸고 싶은 데를 긴 막대를 클릭하고 바꾸고 싶은 곳을 큰 창에서 클릭하면은 바뀝니다. 지금 파란색 기둥을 해볼까요? 바뀐 걸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고 지금 파란색으로 바탕색 바꿔주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지요. 오늘은 배경색 바꾸는 것과 전경색 채워넣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을 다 닫고 오늘 수업한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앞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다 기억하면 더 하려고 좋지만 그러기는 힘들으실 테고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도구 툴에서 이동 도구와 선택 도구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수업 들어갈 때마다 중요한 도구 설명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른쪽 팔레트 부분에서 레이어 창 제대로 볼 줄 아는 것과 레이어 이름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시면 됩니다.